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말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평양의 보일러를 매우 위험하게 할 것이다. 김정은이가 이 회담 결렬의 충격에서 엄청난 권력의 혼란을 겪을지 모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개월 후 북한 노동신문이 김정은이가 자행한 피해 숙청을 사실상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쉽지 않았지만 장성택 처형 2013년 그 처형 직후의 분위기를 연상시키는 혁명의 준엄함 심판, 수령 앞에서는 좋은 말을 하면서 알랑대다가 뒤로 돌아서면 딴 꿈을 꾸는 동상이몽, 이런 것에 대한 혁명의 준엄함 심판, 이런 것을 강조하는 이례적인 글을 실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평양에서 대규모의 숙청이 자행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선일보가 대북 핵심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저는 이 소식통이 아마도 한국 정부의 정보 관련 소식통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미 특별대표를 맡았던 김혁철을 포함한 외무부의 고위 관리 4명 내지 5명은 총살,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강제 노역형, 그리고 같은 통일전선부의 통일책략실장 김성회, 그리고 김정은의 통역을 맡았던 신회영, 이 두 사람은 정치범 수용소, 이런 식의 피해 숙청이 자행됐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평양의 급변사태 가능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보일러 이론, 한국 서울의 권력 보일러는 2010년식의 최신식 보일러이기 때문에 웬만한 급변사태가 터져도 정치 시스템이 폭발하지 않는다. 그러나 평양의 보일러는 1960년대, 70년대의 낡은 보일러이기 때문에 압력이 조금만 가중이 되면 터져버린다. 항상 장기 공산 독재 체제에는 어딘가에 마탄이 숨겨져 있다. 사수의 마탄. 이 보일러의 압력이 높아지면 이 마탄이 튕겨져 나온다. 이 마탄이 지도자의 심장이나 뇌를 때리면 심장마비 또는 뇌졸중, 아니면 정치 권력의 시스템을 때리면 암살, 쿠데타, 인민봉기, 납치, 이런 식의 급변 사태를 가져온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그대로 적용이 됐고, 아마도 제가 말씀드리는 평양 보일러의 법칙이 맞는다면 김정은도 이 운명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세계사에 나타난 왜 장기 공산 독재자들은 이 마탄에 쓰러지느냐. 왜냐?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 특히 사람들을 대거 죽이는 학살, 숙청, 이런 죄가의 반대급부로 마탄을 맞기 때문입니다. 제가 레닌서부터 김정은까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공산 독재자를 때린 마탄. 1번 레닌. 레닌은 1917년에 러시아 혁명 이후 7년 만에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오랜 기간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에 이 병마에 시달리다가 혁명 7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가 죽기 수년 전 혁명 직후서부터 트로츠키 사령관이 지휘하는 이른바 적백내전, 공산당 세력 적군과 그리고 반혁명 백군, 이 적백내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트로츠키는 반혁명 분자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두 번째는 스탈린. 레닌이 뇌출혈로 쓰러진 틈을 타서 권력을 잡은 스탈린. 스탈린은 레닌보다도 훨씬 더 수십 배 되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스탈린의 대숙청.
그리고 강제 이주, 특히 저 반대표에 대한 아주 가혹한 탄압과 살인, 멀리 멕시코의 망명가에 있는 트로츠키도 암살자를 보내서 죽였습니다. 이 스탈린이 역시 또 하나의 한국인들에게 잊을 수 없는 한국전쟁의 배후 세력, 스탈린. 역시 한국전쟁으로 1950년, 51년, 52년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 1953년 스탈린은 뇌졸중으로 죽었습니다. 다 이 스트레스, 또 다른 표현으로 따지면 업보가 쌓인 이후에 그 독재 정권에 숨겨져 있던 마탄이 뇌를 때린 것입니다. 세 번째, 마오쩌둥. 마오쩌둥도 물론 한국전쟁에서 수많은 이 사람을 죽인 것,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에 1950년대 대약진 운동이라고 하는 악마의 경제정책, 이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1966년서부터 1976년까지 문화 대혁명, 이 반대파를 탄압하고 하는 일종의 홍위병들의 난동으로 인해서 역시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숙청됐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문화 대혁명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70년대 초반에 마오쩌둥은 파킨슨씨병 비슷한 이런 신경계 질환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72년에 닉슨이 중공을 방문했을 때 마오쩌둥은 닉슨을 제대로 상대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몇 마디밖에 할 수 없는 이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어 있었죠. 때문에 저원라이가 닉슨을 주로 상대했습니다. 역시 마오쩌둥도 이 파킨슨씨 관련 신경계 질환의 후유증으로 1976년 죽었습니다. 김일성은 1912년생이니까 1994년에 죽었을 때 82세였습니다. 네, 북한은 김일성 장수연구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김일성의 건강을 철저히 관리해 주었기 때문에 82세의 김일성은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일할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그런 김일성이가 왜 스트레스성 심장마비로 죽었느냐? 죽기 1년 전 바로 1993년에 핵개발이라고 하는 무모한 도발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핵개발로 인해서 클린턴이 미국을 폭격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고 국제사회의 엄청난 제재를 받고 이런 걸로 인해서 김일성이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양에 보일러가 터졌고 마탄이 김일성의 심장을 때렸습니다. 스트레스성 심장마비. 아들 김정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 물론 그 전에 몇 해 전에 뇌졸중을 겪었습니다만은 2010년에 무모한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로 인해서 천안함 도발로 인해서 5.24 대북 제재 조치로 남한 간의 경제 교류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비자금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평도 포격 때는 군사적인 긴장으로 인해서 남한 내에서 반 김정일 감정이 치솟았습니다. 이 두 개의 무리한 이 도발을 저지른 이듬해에 2011년 김정일은 역시 아버지 김일성과 똑같이 스트레스성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아들 김정은, 저는 이 평양의 보일러 이론이 김정일에게 1차로 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1년 12월에 아버지가 죽고 권력을 잡은 김정은은 2년 후인 2013년 12월 자기의 초기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해서 일종의 시범 케이스로 장성택 일당을 죽였습니다. 2013년 12월이었습니다. 그것이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을 했습니다. 왜냐? 장성택이라고 하는 이 고모부는 자기 어렸을 때부터 자기하고 친하게 지내던 이런 식의 자신의 어떤 이 신체 내에 깊숙이 들어왔던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모부를 죽였습니다.
그것이 2013년 12월, 이듬해인 2014년 여름에 김정은이는 이 발을 쩔뚝거리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수십 일간 공식석상에 나오지 못하고 특각이라고 하는 별장에 가서 수술도 받고 치료도 받고 휴식을 취했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1차로 평양의 보일러 이론에 따라서 평양에 숨겨져 있던 마탄이 김정은이를 1차로 때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기 때문에 1차 마탄의 습격을 견뎌냈습니다. 자,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2차 습격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올해 2019년 김정은이는 또 다른 피해 숙청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하노이 참사라고 하는 스트레스가 김정은에게 엄청난 무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핵 문제는 풀리지 않고 유엔의 대북 제재 때문에 경제 상황은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내년 2020년 내년에는 4월 총선이라고 하는 중요한 역사적인 운명의 고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문재인 좌파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가열돼서 지금 남한 내에서는 상당한 어떤 이 사회나 정치의 분위기를 바꾸는 대단한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맞물려서 김정은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할 것입니다.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정은이는 자신이 핵을 포기할 수도 없고 유엔 제재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완전히 벼랑 끝에 몰리게 될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것입니다. 지금 저지른 피해 숙청이 마탄을 불러내서 김정은이의 어디를 때릴지 모릅니다. 뇌를 때릴지 심장을 때릴지 아니면 정치 권력을 때릴 것인지. 마탄의 사수의 마탄. 평양의 보일러가 터져서 마탄이 김정은을 하루빨리 때리기를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